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어소장입니다. 좋은 집을 만드는 좋은 프로세스가 뭔가를 항상 설명을 할 때 하는 다이어그램이 있죠. 사이트, 프로그램, 그리고 무하 공간의 솔루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의 환경은 30평 후반대의 아파트이고요, 좀 구축이고, 그리고 전형적인 3베이 형태의 구조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우리 가족분들의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부부께서 모델 수준의 키를 가지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키가 크신 분들은 집을 구성할 때 어떤 부분들이 주요하게 작동되어야 되는지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관부터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대한민국의 모든 구축 아파트가 그렇듯이 여기도 현관이 좁습니다. 집의 현관은 우리 집 전체 무드의 톤앤 매너나 어떤 실마리 같은 것들이 나와주면 되게 좋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을 띄움 시공이나 거울이나 수직적 오해 이런 걸 다 넘어서서 중문을 가지고 표현하는 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중문을 보시면은 프레임 자체를 나무 무늬가 나도록 작업을 해놨고요. 손잡이도 그렇게 우드의 느낌으로 작업을 해놨었죠. 이렇게 현관이 협사할 경우에는 중문에 들어가는 재료나 표현 방식만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집 안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관이 작으신 분들은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문을 보통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폭을 얼마로 하냐면은 900에서 950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분들 키가 굉장히 장신이잖아요. 오프닝 사이즈를 1000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원한 감을 가질 수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들락날락 하시면서 예전 집에 중문이 얼마나 작았었는지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공룡부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좀 많은데요. 공룡부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무하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이트, 프로그램, 그리고 무하의 솔루션 요 세 가지 꼭지로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럼 사이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3베이가 남향을 면해 있기는 한데 주방이 굉장히 작게 느껴집니다. 왜 작게 느껴지느냐? 주방의 실제 폭이나 깊이가 작진 않은데 남향을 면해 있는 이 3베이 공간 3개가 너무 공간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방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요소겠죠. 두 번째는 공용부라는 곳에서 동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을 어떻게 소통하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동선이 하나가 있겠죠. 또 하나는 현관에서부터 내가 안방을 진입하기 위해서 가로 동선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과 안방에 매는 동선이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축이 어긋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집에 들어가면은 공간에 위계가 없어서 복잡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면적에 비해서 집이 좀 작아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은 프로그램이 있겠죠. 자,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 우리 가족분들이 키가 제가 굉장히 크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퍼센타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퍼센타일이 뭐냐? 디자인을 하거나 설계를 할 때 키가 작은 분, 키가 굉장히 큰 분, 체중이 되게 마른 분, 체중이 굉장히 많은 분, 이런 것들을 전체 평균 분포도에서 90%에 해당되는 부분은 취하고 양극단에 있는 10% 부분은 설계를 할 때 보통 버린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가족분들은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양극단 의 10%에 해당하는 분들이세요. 그럼 내 집에서 내가 불편해야 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장신인 10%에 해당하는 이분들은 어떤 공간적 솔루션을 드려야 이 집에서 나답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겠죠. 그게 뭐냐? 우리 가족분들이 요리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럼 이제 주방에 대한 그 행위와 필요가 담겨야 되겠죠. 또 하나는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 TV를 전혀 보지 않으시고요. 이제 무하 영상을 보시고 데이베드를 정말 하고 싶다, 꼭 하고 싶다 이러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이 가족들의 프로그램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공간적 솔루션을 무하가 내놓았는지를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전 주방 형태를 보시면은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등을 지고 일하는 구조의 주방이었습니다. 이런 공간 구조에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주방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가로 사이즈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대면형 아일랜드를 넣고 벽면을 만들어준 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프로젝트도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가족분들은 요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냉장고가 와인셀러까지 4대예요. 근데 이 구조에서는 환기창을 막지 않으면
절대로 얘들을 보낼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조리대가 넓어야 돼요. 재료를 순서별로 놓고 막 조리를 하시니까 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국자, 접시, 냄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방을 보시면 가로 배치가 아니고 세로 배치를 적용했습니다. 냉장고 세대와 와인셀러까지 해서 총 4대가 들어가죠. 그 부분은 우리가 좌측면에 배열을 했고요. 세로로 아일랜드를 길게 배열을 했죠. 이렇게 되면 이전 집에서 느껴보시지 못한 광활한 조리 공간, 준비 공간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얼마가 확보가 됐냐면 아일랜드 길이만 2560이고요. 배면에 기역자로 돌아간 조리대까지 하면 거의 4000 정도, 4m 정도의 이 조리 공간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분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직접 만들어서 먹는 그 과정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 포커싱을 뒀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 냉장고가 4대가 들어가는 볼륨이 들어가 버리니까 수납 공간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배면에 있는 싱크, 하부, 상부장을 우리가 꽉 채워서 만들어 드렸고, 또 하나 와인 셀러는 병을 보관하는데 그 와인잔은 어디다 보관할까? 상부장에 저희가 이렇게 예쁜 장식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아일랜드도 서랍과 수납장으로 만들어 드렸고, 파치의 공간을 제외하고도 저희가 얇은 공간도 수납으로 만들어서 라면 딱 잡아드리면 딱 맞거든요.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주방이 시각적으로 가장 넓어 보이느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능적으로 굉장히 넓게 디자인을 했고, 가장 중요한 요리를 좋아하시는 우리 가족분들의 행위에 가장 충족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방 공간에 세로로 아일랜드가 독립형으로 배치가 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비례와 동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세로 배치의 미니멈 사이즈일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작으면 세로 배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냉장고가 지금 벽면으로 4대가 설치가 됐죠. 그러면 얘는 이제 솔리드한 공간으로 막혀 있으니까 정면을 쳐다봤을 때 가로 유효폭이 얼마냐? 2750입니다. 냉장고와 우리 개수대 공간, 싱크, 볼 공간 사이가 통로로 제가 1000 정도 확보를 했어요. 왜냐면 앞뒤로 움직여야 되겠죠. 두 번째, 반대편에 빠치가 있는 저 부분은 900 정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거는 통과 동선이기도 하지만 의자를 빼고 앉았을 때도 뒷사람이 약간 불편하지만 지나갈 수 있고 반대편에도 동선이 있어요. 그랬을 때 앞에 동선 1000, 뒤에 동선 900 정도 확보가 되면 가장 중요한 아일랜드 폭이 나오는데요. 850이 나옵니다. 이 850이 왜 형성이 됐는지 이 원리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싱크대라는 공간을 만들 때 이 깊이를 얼마로 해야 되는가는 싱크 볼 깊이와 상판의 수전을 타공해서 상판 위에 수전이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650이에요. 이거보다 작으면은 수전을 꽂을 수가 없어. 650만 확보가 되면 아일랜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지 않았을까? 영상에서 나가는 것처럼 650으로 폭을 만들어 버리면 세정하기 뭐기 때문에 위태로워 보이고 너무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비례를 맞춰야 돼요. 그랬을 때 저희는 830에서 850 폭의 이 아일랜드가 독립형일 경우에 디자인적으로, 미학적으로, 기능적으로 나쁘지 않는 가장 미니멈 사이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미니멈 사이즈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파치어까지 집어넣었죠. 이건 어떻게 만들게 됐느냐? 깊이가 200 정도만 밀어 넣어도 무릎의 3분의 1가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뒷벽의 동선 공간이 900 정도니까 오히려 50을 더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홈바 공간에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250이에요. 반대편은 뭐가 있죠? 서랍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서랍들은 600폭일 때 가장 활용도가 좋습니다. 이게 공학적으로 굉장히 계산이 잘 된 저는 치수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스타디를 많이 해봤는데 얘보다 작으면 이상해요. 단 예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벽에서 출발하는 가로 배치 아일랜드나 디귿자 배치들은 얘보다 폭이 더 좁아도 돼요. 왜냐면은 벽이라고 하는 구조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정면에서 바라보는 전면이 굉장히 넓어요, 무조건. 그래서 얘들은 650도 좋고 700도 좋고 좀 좁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얘처럼 세로로 돌아가서 이 옆에 측면이 보이는 구조일 경우에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가족분들의 키 때문에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로 요리를 하시는 우리 남편분의 키가 얼마냐? 190입니다. 거의 모델이세요. 기존에 살고 계신 집에서는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셔서 싱크대가 너무 낮아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셔서 제가 이 높이 값을 잘 제안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싱크대의 높이를 높여달라고 해서 무작정 5cm, 10cm를 높이면 안 돼요. 진짜 높거든요. 막 이래요, 느낌이, 체감상.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적정한 높이를 선택할
선택할 수 있을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10년, 11년 전 이때 여러분 싱크대의 평균 높이가 얼마였을까? 한국가구시험연구원에서 발표한 가장 평균적인 좋은 싱크대 높이가 85cm입니다. 850. 여러분들 지금 집에 850 싱크대가 있나요? 없어요. 안 만듭니다. 근데 이게 되게 옛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높이 값이나 이 형태가 왜 결정이 됐을까? 그때 당시에 한국 여성들의 평균 키가 157cm입니다. 그 키에 맞춰서 만들어진 싱크대의 가장 안정적인 높이가 850이었던 거예요. 85cm.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주방에서 가사 활동을 하는 게 여자여야 된다라는 불평등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근데 불과 10수년 만에 이제 아내가 요리만 해야지 이런 소리 하면 이제 쫓겨나잖아요. 이처럼 설계,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정말 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주방 싱크대 높이를 평균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한국에서 주방 공간을 가장 많은 셀링하는 대기업 3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규정하는 높이가 890 정도를 가장 많이 팔린대요. 그래서 이들이 이거를 디폴트라고 규정을 했겠죠. 근데 이것도 왜 그럴까? 여러분 2019년도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1030 여성들의 평균 키가 160이 넘었대요.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키는 173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남녀가 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함께 주방을 쓰기 때문에 주방의 높이도 우리 사용자들의 평균 키에 맞춘 높이가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저희 회사 케이스를 스터디를 해보면 우리 무화 고객님들은 어떤 높이를 가장 많이 선택하셨을까? 900 정도의 높이를 선택을 하셨어요. 저희도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그 이유가 인테리어라는 걸 한번 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거를 뭐 2년 쓰고 바꾸고 하진 않잖아요. 최소 10년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하시게 될 텐데 아마 그때쯤 되면 우리 평균 키가 더 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900 정도가 지금 현 시대에서 앞으로 5년, 8년, 10년 정도로 내다봤을 때 괜찮은 사이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분들은 키가 굉장히 크시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제안드렸을까? 살고 계신 집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930이라는 높이를 말씀드렸고 그렇게 지금 현장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남편분이 쓰시기에는 사실 930도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공간은 공용부이고 우리 가족이 쓰잖아요. 가족을 평균했을 때 저희는 930 정도의 높이가 가장 적합한 높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 3cm 높은 것도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실제로 현장 가서 딱 서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남자 키를 기준으로 봤을 때 179cm랑 182cm는 키 차이가 엄청 나 보이죠? 솔직하게. 그런 것처럼 이 3cm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숫자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함부로 높이거나 낮추지 마시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거실은 우리 가족분들께서 기존에 살고 계신 집 사진으로 저희가 좀 받아봤는데요. 기존에 살고 계신 집도 큰 테이블만 놓고 거기서 밥도 먹고 책도 읽고 재택근무도 하시고 가족끼리 시간 함께 보내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실 공간을 저희가 설계를 할 때도 데이베드와 제작 벤치를 긴 벽면으로 향하게 하고 기역자로 이렇게 저희가 거실 창호 부분을 가리는 걸 선택을 했죠.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거실이 넓어서만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 집이 3층입니다. 생각보다 1층에서 우리 집을 바라봤을 때 창가에 쓰면은 내가 좀 보입니다.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외부 환경까지 고려했을 때 기역자로 배치가 돼서 이 데이베드가 창가 쪽을 향하게 되면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앉아서 밖을 시원하게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내가 잘 안 보입니다. 차폐 기능도 일부 놓고 싶어서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데이베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을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 적용을 했는데요. 등받이가 있는 벤치형 하나와 그리고 창가 쪽에는 베드 형태를 겸할 수 있는 데이베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무화과 제작 벤치와 데이베드를 보통 세팅을 할 때 미니멈으로 쓰는 티피컬 사이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작 벤치 같은 경우에는 580 정도의 이 폭을 확보를 하고요. 데이베드 같은 경우에는 750 정도의 이 폭을 확보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가족분들은 제가 키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앉으셨을 때 무릎과 고관절의 이 길이가 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높이 값보다는 앉았을 때 폭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얼마를 적용했느냐? 벤치 같은 경우에는 620의 폭을 확보를 했고요. 데이베드 같은 경우에는 830의 폭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높이가 남았죠. 높이는 얼마를 했을까? 엄청 높였을 것 같죠? 아닙니다. 450 정도를 맞췄어요.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느냐? 키가 크시니까 의자 높이도 높여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식탁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성 의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기성 의자를 고려해서 높이 값을 픽스하고 그리고 앉는 폭을 넓힘으로써 행위가 더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뮬레이션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높이 높은 것보다 이거 넓은 게 훨씬 더 편안하십니다. 여러분 무아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연구하는데요. 우리 맨날 이런 거 연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데이베드 맞은편 공간이 설계를 제안해드렸었는데요. 자, 이거를 나왔던 연유가 있어요. 어떤 연유가 있느냐. 집이 37평형이잖아요. 거실이 큽니다. 데이베드에 그리고 큰 테이블의 이 기능 말고는 우리 고객분들이 필요한 게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를 비워놨더니 너무 횡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대부분 TV를 안 보시는 분들은 독서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독서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을 거실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고, 책장에 지금 예쁜 게 들어가 있죠. 이거 제 방에 있는 거 똑같은 거 제가 제안 드린 거예요. 모델링 이미지 상에서는 리클라이너가 옆에 하나 앉아 있습니다. 리클라이너를 무아에서 왜 추천을 드렸냐면, 현관에서 들어섰을 때 안방으로 가는 복도 두 개가 어긋날 때 말씀드렸죠. 그럼 동선을 이렇게 펜으로 쓱 가로 세로로 그어보면 리클라이너는 이 공간이 물이 고여 있는 공간처럼 빈 공간으로 남게 돼요. 이런 공간들이 공간이 넓어 보이는 게 아니고 횡한 공간이 됩니다. 시각적으로. 그래서 기능적으로 책을 읽는 행위를 보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데이베드에 우리 아빠가 누워있고 제작 벤치 쪽에 자녀분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리클라이너에 앉아서 엄마가 책을 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행위가 일어나는 걸 상상해 봤을 때 지금 설계된 대로 이제 앞으로 가구가 들어와 세팅이 되겠지만 우리 가족다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 너무 예뻐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브론즈경으로 막아드린 데가 발코니 출입구입니다. 거기 앞에 이렇게 사각형의 어떤 형태가 있죠. 여러분, 이거 공기청정기래요. 코웨이 제품인데 제가 본 공기청정기 중에 미학적으로 디자인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샌드 베이지 컬러인데 집에 토너메다랑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컬러도 여러 가지고 조형적으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대기업에서 많이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방과 드레스룸을 보여드릴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안방에 있었던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만들었고요. 그 위에 붙어있는 작은 방을 안방 침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보면 현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정말 안방에 대한 니즈가 정말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안방은 잠만 잔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시고, 오히려 기존의 안방 공간을 다르게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무아 사례들 굉장히 많고요. 그중 하나가 저예요. 저는 저희 집 안방을 저렇게 쓰는 걸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은 안방은 진짜 작은 방에서 잠만 자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걸 북측으로 옮겼고요. 반대편 기존 안방 같은 경우에는 큰 드레스룸이 너무 가지고 싶으셨는데 그 공간을 여기다 배치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배치를 했냐 보시죠. 들어왔을 때 양 벽면에다가 저희가 드레스룸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한켠에 이제 스타일러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아일랜드를 만들어 드렸어요. 드레스룸을 가지고 싶다라는 필요와 욕망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보여드린 이 배치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특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랍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만들어 드립니다. 그 이유가 양말도 말아서 넣어야 되죠. 속옷도 넣어야 되죠. 또 시계 같은 것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랍으로 이루어진 저희가 아일랜드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요. 옷장이 많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수납 양이 부족하신 분들이고요. 드레스룸을 갖고 싶다는 분들은 디스플레이나 쇼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한테 즐거운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뭘 적용했죠? 붙박이장에다가 가방을 장식하실 수 있도록 이게 멋있는 장식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분께서 영상이 되게 잘 나갔으면 좋겠다고 직접 가방을 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팅까지 해주셨습니다. 잘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도 재밌는 게 저희가 붙박이장 한 켠을 지금 데스크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건 왜 만들어 드렸느냐, 우리 가족분들이 원하셨던 프로그램 중에 서재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거나 화상통화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조금 내밀한 데스크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드레스룸은 열고 들어와서 동선으로 주 사용을 할 텐데 이 섹션은 제가 차라리 데스크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제가 전신거울을 이렇게 세팅을 디자인을 딱 해드렸죠. 자, 그리고 천장에 단내림을 했습니다. 자, 이 단내림을 왜 했을까? 에어컨을 설치해야 돼서 단내림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에어컨을 안쪽으로 설치를 하고 복도와 데스크 공간 그리고 전신거울이 있는 공간을 하나의 조닝으로 묶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공간이 역력성이 생기면서 두 기능이 붙어 있지만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 기능적으로는 드레스룸과 파우더 공간, 화장실 공간이 한 동선에 연결되어 있는 게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집이 더 크다, 안방이 연결됐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로 베이스를 잡고요. 우드 패턴의 타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어서 집의 전체적인 톤의 매너와 잘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이건 그냥 영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무아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굿 디자인은 시대적 라이프 스타일을 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개별성, 이 두 가지가 필요로 하는 공간의 형태와 레이아웃과 머티리얼과 디자인적 솔루션들이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때 비로소 저는 그 집이 굉장히 좋은 집과 좋은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많은 매체에서 뭐 줄눈이 어떻고 미학적으로 비싼
비싸 보이는 게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집의 본질이나 이런 디자인의 본질을 해친다고 생각해요. 정말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집이야말로 우리 가족들의 삶을 진정으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정말 높고요. 이번 우리 고객님들도 새해라고 간식을 싸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우리 담장도 선물 잔뜩 싸들고 얼마나 만족하시며 이렇게 큰 돈 쓰시고 찾아오실까. 앞으로 무아는 정말 무아답게 어떤 공간이 정말 좋은 집인지 누구한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